안녕하세요. 내 아이 내가 가르치자 정우아빠TV 정우미 아빠 인사드립니다. 네, 강원도 평창의 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추운 겨울에 실내 실외 온도 차가 아주 심하고 건강을 잃기 아주 딱 좋은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제 강의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님들, 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시면서 모쪼록 아주 튼튼하게 겨울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지난 두 번의 영상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이네요. 네,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기초,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그 다음에 기본, 그 다음에 나눗셈과 곱셈의 관계를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나눗셈 곱셈 관계는 이제 요걸 마무리되고요. 자, 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나눗셈을 하고 그 다음에 약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서없이 이제 얘기하는 거 다 잘라버리고 강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 이어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눗셈 이후에 약수 이후에 제가 방정식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초등학생 가르치는 버전으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자, 그때 이제 나눗셈과 곱셈의 관계나 제가 앞에 설명했던 어떤 수 구하기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보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정식이라는 타이틀로만 얘기를 안 했지 방정식을 풀이하는 기본 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제 강의 이전의 내용으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걸 요청하신 분도 있고 제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정식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 그 강의 내용에 이제 오늘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간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는 곱셈을 했었는데 이제는 나눗셈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또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라고 하면 좀 식상한 감도 있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에서 나눗셈과 곱셈의 관계라는 타이틀로 적어봤고요.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곱셈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나눗셈으로 시작을 합니다. 8 나누기 나눗셈의 의미 아시죠? 8에서 2씩 계속 빼서 0이 될 때까지 몇 번을 빼느냐. 그리고 두 번째 나눗셈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나눗셈의 의미는 8 나누기 2라고 하면 8에 2가 몇 번 들어가느냐, 몇 번 들어가느냐, 요렇게 주로 많이 가르치십니다. 자, 이거는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절대. 네, 잘못된 내용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강의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몇 번 들어가느냐, 몇 묶음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위주로 가르치지 나눗셈의 뺄셈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데요. 제가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나눗셈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뺄셈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언급을 하고요. 첫 번째는 몇 번을 뺄 수 있느냐? 뺄셈으로 제가 강의를 했었죠. 네, 두 번째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몇 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은 2가 몇 번 들어가느냐? 8은 2가 4번 들어간다. 아, 그래서 8 나누기 2는 4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 내용은 8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자, 그럼 이렇게 답이 4가 나왔죠? 네, 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답이 나온 4에서 시작을 합니다. 4에서. 자, 나눗셈의 반대는 곱셈이죠? 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나눗셈은 뺄셈을 계속하는 거죠. 0이 될 때까지. 곱셈은 뭔가요? 같은 수의 덧셈을 계속하는 거죠. 그럼 뺄셈 한 거를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덧셈을 하면 되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뺄셈 한 것을 다시 찾을 때는 덧셈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덧셈 한 거를 다시 찾을 때는 뺄셈으로 찾으면 됩니다. 그럼 덧셈의 연장인 곱셈을 해준 것을 거꾸로 답에서 다시 찾을 때는요. 뺄셈으로 다시 찾아줍니다. 따라서
곱셈의 반대는 나눗셈이고요. 나눗셈의 반대는 곱셈입니다. 따라서 답이 나온 4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나누기 2 한 것을 다시 곱하기 2 해주면 앞에 처음의 숫자인 8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네, 요게 바로 나눗셈과 곱셈의 관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나누기 무엇 해서 나온 답에서 거꾸로 처음 수를 다시 찾을 때는 나누기의 반대 곱하기를 통해서 다시 찾아서 앞에 있는 수가 나오면 된다 이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 아래에 있는 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30을 6개씩 빼면 5번 뺄 수가 있죠. 그리고 0이 됩니다. 자, 그럼 5에서 시작을 해요. 자, 나누기 6 했던 것을 거꾸로 다시 곱하기 6을 해주면 3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예전 강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덧셈과 곱셈은 앞수와 뒷수의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가 똑같다. 네,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수학을 기본적으로 하려면 기본적인 몇 개의 원리들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고 그걸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이 교환 법칙입니다. 교환 법칙. 자, 교환 법칙. 이 교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반 정수에서 덧셈과 곱셈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뭐냐? 앞수와 뒷수의 자리를 바꿔도 결과가 똑같다. 연산 덧셈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거, 자, 곱하기에서 a 곱하기 b에서 10이 나왔다. 그럼 2하고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5하고 2로 자리를 바꾸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요걸 바로 곱셈의 교환 법칙. 앞에 있는 덧셈은 덧셈의 교환 법칙, 그 다음에 지금 한 곱셈은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곱셈의 교환 법칙에 따라서 앞에 있는 요 6이죠? 예, 6을 자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6을 앞으로 내고요. 5를 뒤로 물려도 정답은 30으로 똑같습니다. 자, 뭐죠? 유식하게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정식으로 말하면 이 교환 법칙이라는 말은 중학교 1학년 교과과정에서 대놓고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앞에 다항식 연산에서 X 들어가고 뭐 복잡한 거 막 이렇게 나오죠. 그거 나올 때 그때 연산에서 분배 법칙과 교환 법칙을 정식으로 다룹니다. 자, 그 전까지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교환 법칙이라는 말을 쓰진 않고 암묵적으로 계산을 할 때 밑바닥에 깔려서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가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걸 곱셈으로 나와 있는 거를 거꾸로 한번 나눗셈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 나누기 5는 6 이렇게 되는 거죠. 30 나누기 5는 6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하고 아래에 있는 내용하고 가만히 살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0에서 6을 나눴는데 5잖아요. 그죠? 자, 근데 아래식에서 요 곱셈의 교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변형을 해봤더니 30 나누기 5 하니까 6이에요. 이제 어떤 특징이 나오나요? 자, 요수하고 자리를 바꿨습니다. 6은 여기로 와 있고요. 그 다음에 6은 이쪽으로 갔어요. 자, 그러니까 30 나누기 6은 5고요. 아래에서 30 나누기 5는 6이에요. 맞죠? 자,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규칙이나 특징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나중에 방정식 할 때 아주 능수능란하게
필요에 따라서 x를 앞으로 낼 수도 있고 뒤로 넣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수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방정식이 아주 고급 수학이고 어려운 수학은 맞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도 원리를 이해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더 가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에 네모를 한번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해봅시다. 한번. 자, 이걸 몰라요. 네, 이걸 모릅니다. 자, 모르죠. 자, 요 네모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모를 찾겠죠? 근데 이 초등학교에서는 그냥 네모라고 해요. 자, 근데 이게 중학교에 가면은 이 네모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지워지고 이 자리에 x라는 미지수를 뜻하는 약속된 기호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방정식입니다. 자, 5에다 얼마를 곱하면 30이냐? 이거 구구단만 알면 다 하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뭐 4x라고 해가지고 곱하기를 막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금방 답 나오시나요? 아, 저도 모르겠어요. 답이 금방 안 나오죠. 이러면 중학교 1학년에 고급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덧셈과 뺄셈의 관계,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그리고 교환 법칙, 그리고 괄호에 묶여 있을 때 그 괄호를 풀어내는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야지 아주 특수하고 어려운 고급 방정식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제가 지금 3학년 더 나아가서 2학년 아이들 이해시키기 위한 나눗셈과 곱셈,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 기초되는 수학이 결국엔 어디로 직결되어 있느냐? 방정식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아주 고급 수학을 하기 위한 기초 내용으로 배우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강조를 해두고 싶습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빈칸을 많이 비워놨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가면요. 첫 페이지에는 자, 36에서 90 빼는 거죠. 4번 빼면 다 빼죠. 그럼 4에서 시작해서 나눗셈의 반대 곱셈을 하면 다시 36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자리를 한번 볼게요. 자리를 바꿔봅니다. 36에서요. 그죠? 그 다음에 9를 나누는 게 아니라 4를 나눠볼게요. 4를 나눠보면 36에서 4씩 빼면 9번이죠. 그쵸?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9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나누기 한 거를 곱해주면 36이 나오죠. 자, 제가 이 학습지 만든 근본적인 목적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단순히 네모 채우기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유치해 보이고 간단해 보이는 학습지이지만 이 학습지를 만들면서 제가 여러분께 어른들께 또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수학적인 기초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제 근본을 꿰뚫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 어떤 강의에 대한 그런 기초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아이들 가르치시거나 학생들이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제가 2페이지 아래쪽으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요 2페이지고요.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인데 숫자가 굉장히 크죠. 네, 이런 경우도 제가 담아놨고요. 뒤쪽에는 두 자리 나누기 두 자리의 식도 곱셈으로 나눗셈으로 넣어놨습니다.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95에서 5씩 빼면 몇 번 뺄 수 있을까 이거죠? 네. 그러면 95는 자 5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한번 나누는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가 10개 있으면 50이죠. 그리고 95라는 수는 45가 더 있어야 되죠. 그럼 요거는 5가 10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5가 9개 있으면 되죠. 자 요거는 기초 연산으로 자 암산으로도 가능한 수죠. 그럼 5가 몇 번 있어야 돼요? 10번과 9번 있어야 되니까 5가 19번 있어야 되네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19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19에서 다시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안 써놨죠? 네, 이거는 일부러 안 써놓은 거예요.
예, 여기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써야 된다. 제가 일부러 써놓지 않은 겁니다. 아이들이 쓰지 않을 때는 반드시 나눗셈에 거슬러 올라간 반대가 곱셈이라는 내용을 꼭 짚어주시고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제가 당부드립니다. 제가 일부러 비워놓은 겁니다. 오타가 아니에요. 자, 곱하기 5 거꾸로 하면 다시 95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자리를 바꿔도 95 나누기 19 하면 5예요. 그럼 19가 진짜 5개면 95가 나올까? 해보면 되죠. 19가 10 있고 9 있는 거죠. 똑같네요. 그러면 5가 10개 있으면 50. 그 다음에 5가 9개 있으면 45. 자, 95가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128 나누기 4처럼 큰 수도 있습니다. 128 나누기 4는 4가 128에 몇 번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128에서 4를 몇 번 뺄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해볼게요. 그러면 4가 10개면 40, 20개면 80, 30개면 120개죠. 아, 그럼 얘는 120에다가 8을 더하는 건데 4가 120개, 이제 4가 120에 몇 번 들어가느냐? 자, 그러면 4가 10번, 20번, 30번이니까 30번 하고, 그 8은 4가 2번 들어가죠. 따라서 128 나누기 4는 32가 되겠네요. 그럼 32에서 다시 거꾸로 4를 곱하면, 그러면 128이 나와야 되고요. 자, 128에서 자, 자리를 바꾸죠. 똑같이 자리를 바꿔봅니다. 이렇게 자리를 바꿔보면 여기가 32,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되겠죠. 자, 32가 4개 있으면 128이 되겠네요. 그죠? 4에서 거꾸로 32 이렇게 해서 128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자리를 바꾼 것, 결과가 똑같고요. 이쪽에도 자리를 바꾼 것이 결과가 똑같습니다. 아주 기초적이지만 아주 심오하고 유용한 수학적 원리를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면요. 4페이지에는 제가 두 자리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그 다음에 6페이지 이렇게 나눗셈을 다양하게 바꿔볼 수 있도록 제가 문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어디냐면 7페이지에 84 나누기 12 같은 두 자리 나누기 두 자리 나눗셈도 있어요. 84 나누기 12 하면 자, 84에서 12를 몇 번 뺄 수 있냐 이거죠. 12를 5번 빼면 60이죠. 근데 아직 더 빼야 되죠. 한 번 더 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5번, 6번, 7번 7번을 뺐네요. 그죠? 자, 그러면 7에서 거꾸로 12를 곱하면 84가 나와야 되고요. 자리를 바꿔도 곱셈은 결과가 똑같죠?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자, 그 다음에 84에서 네, 자리를 바꿔서 해도 결과가 똑같겠죠? 네, 지우고 나누기 7에도 답이 똑같이 1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눗셈과 곱셈의 관계를 통해서 왜 이게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 시간이 꽤 되네요. 네. 길이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용에 집중을 하시고요.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뒤로 돌려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내 아이 내가 가르치자 정음아빠TV 정음이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